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늘도 C++와 Qt를 함께 공부하러 온 차입니다. 여러분 벌써 두 번째 강의예요. 첫 번째 강의는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꽤 성화를 보내주셔서 저 제법 감동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오늘이 어제 첫 번째 강의를 올린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벌써 두 번째 강의를 찍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어 보면서, 제 모토가 앱을 만들면서 배우는 건데 어제는 설치만 하고 그냥 끝나서 너무 심심하셨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만들어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선 오늘 만들 프로그램에 대한 것부터 보고 갈까요? 어쨌거나 오늘도 한번 재밌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 강의도 1강에서 만들었던 아무것도 없는 Qt 어플리케이션을 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프로젝트를 불러온 다음에 마찬가지로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처럼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떴죠.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것 같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C++ 말고 Qt 쪽에서만 한번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해봅시다. 이걸 위해서 우선 지금 프로그램은 닫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솔루션 탐색기 부분에 보시면은 폼 파일즈라는 곳 밑에 Qt GUI 어플리케이션 이런 프로젝트 이름 밑에 .ui 이렇게 돼 있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 Qt 디자이너라고 돼 있는 이 창이 이제 Qt 프로그램의 UI를 편집하는 툴입니다. 옆쪽에 보시면 위젯 상자라고 해서 뭔가 넣을 만한 것들, 보면 익숙한 푸시 버튼 같은 것도 있고,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서 오른쪽에 보시면 객체 탐색기라고 해서 뭔가 계층 구조 같은 걸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그 밑에 속성 편집기라 해서 현재 선택된 것의 속성들을 보여주는 창이 있어요. 보면 이름이 뭐냐, 그리고 크기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따 한번 다뤄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그널 슬롯 편집기라는 게 있는데 요게 오늘 아주 중요하니까 이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일단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옆에 위젯 상자에서 푸시 버튼 요걸 하나 끌어다가 가운데 놔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푸시 버튼이 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면서 옆에 속성 편집기에서도 푸시 버튼에 대한 속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제일 간단하게 밑에 보시면 Q abstract 버튼이라는 항목 밑에 텍스트 해서 요 푸시 버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요 푸시 버튼 위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맘대로 고쳐보세요. 마이 버튼 한 다음에 이렇게 편집을 다 해주시고 나면 옆에 별표가 생기는데 이건 지금 저장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걸 닫기 전에 저장을 하시고 이제 닫고 컴파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F5. 그러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방금 저희가 만든 마이 버튼이 가운데 턱하니 생겼죠. 이런 식으로 Qt에서는 아까 그 Qt 디자이너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채워넣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치어러퍼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우선 마이 버튼은 삭제합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은 어떻게 되시죠? 요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있고 가운데에 말풍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말풍선에 뭔가 메시지가 출력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Qt에서 어떻게 출력하냐면 옆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위젯에서 라벨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을 보면 지금 텍스트 라벨이라고 나오죠.
지금 텍스트인데 여기다 이미지를 어떻게 넣느냐 하고 궁금하실 텐데, 이 텍스트 라벨에서도 밑에 보시면은 이제 Q 라벨이란 항목 밑에 픽스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옆에 화살표 부분을 눌러서 파일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이제 게임 캐릭터를 하나 선택을 해서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옆에 뭐가 나왔나요? 하면은 이게 왜냐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스케일드 콘텐츠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요 크기에 맞게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이걸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은 다 넣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가 또 표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텍스트 표시도 또한 요 라벨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텍스트 라벨을 이렇게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고, 여기서 일단 기본 텍스트로 뭔가를 넣어 봅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얼라인먼트에 보시면은 요거를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옆에 요 화살표 눌러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다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닫고 실행을 해 볼게요.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든 대로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여러분 본격적인 큐티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텍스트 부분에다 변화를 일으켜야 할 텐데,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까? 이 부분부터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글자 치는 부분에다가 글자를 쳐넣으면 그대로 프로그램의 그 메시지 부분에 바로 반영돼서 나타나던 거, 그걸 먼저 간단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위젯 중에서 라인 에딧이란 걸 밑에 한번 끌어다 놔주세요. 바로 또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 보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여러분이 드디어 입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번 좋은 말, 사랑해, 이렇게 쓰면은 지금 좋은 말이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에 나타나는 거,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큐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전기 있죠. 무전기끼리 어떻게 무전을 주고받는지 그 과정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송신 버튼을 누르죠.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 무전이 상대방 무전기에 가서 닿고, 그럼 상대방 무전기에서 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큐티 프로그램 역시 이와 비슷한 구조를 따릅니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사용자가 뭔가 동작을 하겠죠. 여기선 텍스트 입력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텍스트가 입력된 거다는 걸 알아챈 놈이 이제 야, 입력됐어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알았어 하고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알맞은 반응, 여기의 경우에는 아까 좋은 말 부분에 텍스트가 출력되는 게 되겠죠. 이런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용어로 동작에 따른 신호를 보내는 부분을 시그널이라고 하고, 누군가 신호를 받는 것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즉, 큐티 프로그램에서 알맞은 반응을 시키려면 시그널과 슬롯이라는 걸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큐티에서 시그널과 슬롯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것부터 보여드리면, 요 메뉴 중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은 위젯 편집 모드로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시그널 슬롯 편집 모드가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만든 요 텍스트 박스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쭉 끌어서 위에 있는 요 라벨 부분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 설정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만든 텍스트 박스 라인 에딧이 가지고 있는 시그널들, 그리고
오른쪽은 그걸 받을 라벨이 가지고 있는 슬롯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 체인지드란 시그널을 선택하시고 라벨 쪽에서 set 텍스트란 슬롯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게 연결되었다고 좀 표시가 되죠.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와,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죠. 또 지우고 다른 말. 이렇게 써도 다 반응이 됩니다. 아, 너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 이제 한 반쯤 왔어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뭐였죠? 요 밑에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누르는 대로 여기에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도 한번 만들러 가봅시다. 아까 보셨던 푸시 버튼, 이걸 밑에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적당한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워 놓고서 또 아까처럼 시그널과 슬롯을 편집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라벨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연결 설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뭘까요? 이제 버튼이니까 클릭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슬롯을 해야 되는데 슬롯이 없다. 여러분 클리어란 거밖에 안 보이죠. 왜냐면은 지금 시그널과 슬롯은 각각 주고받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아까의 라인 에딧에서 라벨로 가는 시그널과 슬롯을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체인지드라는 거 뒤에 괄호가 있고 거기 안에 q 스트링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슬롯 쪽에서도 그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하려면 당연히 이제 같은 q 스트링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슬롯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슬롯이어야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는 바로 연결이 됐는데, 왜냐면 저희는 지금 하는 게 여기서 클릭을 했을 뿐인데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저 라벨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메인 프로그램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갖고 메인 프로그램이 저 라벨의 텍스트를 바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다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쪽으로 가져오면 요 마치 접지기호처럼 모양이 변하거든요. 이 상태로 놓으면은 이제 샌더는 시그널을 보내는 사람은 푸시 버튼이지만 이제 받는 쪽은 보시면 Qt-GUI 애플리케이션 1 클래스, 저희가 만든 이제 메인 클래스 쪽에서 이걸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에는 저희가 맘대로 이제 슬롯들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 밑에 편집을 누르면 이제 슬롯과 시그널,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저희는 슬롯에 추가할 거니까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번 이름을 잘 지어 볼게요. 저는 업데이트 cheer업 메시지라고 하고 괄호를 띵띵. 왜냐면 시그널을 보내는 쪽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그널을 보내니까 받는 쪽도 아무것도 없는 슬롯으로 받아야겠죠. 하고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슬롯으로 이 시그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와, 축하합니다. 그래서 둘 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면 이제 클릭이 되었을 때 메인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cheer업 메시지라는 슬롯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보면 뭐 안 바뀌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가 업데이트 cheerup이라는 슬롯을 Qt 디자이너 쪽에서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지는 아무 말을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C++의 영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Qt와 C++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앞서 보았던 시그널과 슬롯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누군가가 신호를 받는다는 부분을 Qt에선 슬롯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C++에서는 펑션, 즉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 보통 이 펑션을 한국말로 함수라고 하는데 저는 함수라는 단어를 아주 극혐해요. 왜냐면은 이 함수라는 말을 듣고서 이게 뭔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추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원어인 펑션이라는 말이 훨씬 본뜻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앞으로 함수란 말 대신 펑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다시 무전기에 대한 예시를 볼까요? 무전기가 하는 역할이 뭐였을까요? 보면은 다른 곳에서 온 전파를 이제 적절하게 변환을 해서 소리로 출력해 주는 게 무전기의 역할이었죠. 즉 펑션이란 입력에 대해 적절한 작동을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기 위해 필요한 펑션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이제 버튼을 누르겠죠? 버튼을 누르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좋은 말 목록들을 만들어 놨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라벨의 텍스트를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즉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갛게 쳐진 부분이 다 데이터잖아요. 지금은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건데 C++에선 이런 데이터를 변수, 즉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한 변수와 펑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 옆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보이는 파일들 중에 이제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헤더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h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있는데 요 몇 가지 좀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일단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해주는 꿀팁인데 요런 강의 같은 걸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이제 요 프로젝트 파일 같은 걸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이거를 따라해 보시는 과정에서 절대 요걸 뭐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좀 멍청해 보이더라도 그 코드를 직접 보고서 그 다음에 한자 한자 직접 쳐보면서 배우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걸 하다 보면은 또 스스로 많이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공부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여기에 입력할 것은 저희가 문자열을 쓸 것이기 때문에 샵 include 하고 꺽쇠를 한 다음에 스트링, 아마 자동 완성으로 밑에 뜰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편의를 위해서 using namespace std 하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세요. 이러면 좀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우선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좋은 말들의 목록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좋은 말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출력을 해줄지 골라주는 그 인덱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 부분은 여기 보시면 private이라고 되어 있는 UI 요 밑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트링 하고 이름을 저는 cheer up messages 라고 하고 뒤에 꺽쇠를 붙여서 O 라고 쓸게요. 이거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시지를 5개를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qual 하고 그다음에 꺽쇠를 써서 여기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좋은 말들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뭐 고마워 하고 말과 말 사이는 콤마로 구별해 주시고요. 요 문자열을 쓸 때는 꼭 쌍따옴표를 붙여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 어떤 스트링을 표시할지 필요한 인덱스, 그래서 cheer up message index라고 하고 이거는 equal 하고 0 하고 세미콜론을 찍어줄게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0번째부터 메시지를 표시하겠다는 건데, 이런 C++를 비롯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보통 0을 첫 번째 걸로 많이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따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다 만들었고, 이제 아까 추가만 해놓은 슬롯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슬롯을 만드는 건 여기다가 더 n 한 다음에 public slots 하고 띵땡 하고 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까 저희가 했던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앞에 void란 걸 써주시고 update cheer up message 해서 아무것도 없이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가 아까 선언만 했던 슬롯을 구현할 준비가 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속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고 요 꺽쇠 있잖아요. 이걸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자동으로 요 앞뒤가 다 생길 텐데, 요 엔터를 눌러서 저희는 요 속에 본문을 작성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채워 넣을 텐데, 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하나 또 선언을 해서 여기서 selected cheer up message는 위에서 뭐였죠? cheer up messages 중에서 꺽쇠를 하고 cheer up message index 하면은 지금 이 cheer up messages라고 위에 선언했던 5개 중에서 현재 cheer up message index에 해당하는 요소, 지금 0이니까 첫 번째 거였겠죠? 즉 고마워가 여기에 선택이 돼서 여기 저희가 방금 선언해 놓은 selected cheer up message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라벨을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업데이트 해주는 거는 요 스트링 Qt에서 쓰는 QString이란 걸로 저 메시지를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QString translated message, translated message는 QString 땡땡 하고 from local 8bit 하고, 요 자동 선택된 걸 선택하실 땐 탭키를 누르면 그게 입력이 됩니다. 지금 요 줄은 뭘 하는 거냐면요, 이제 라벨에 넣을 수 있는 QString, Qt에서 쓰는 스트링이란 뜻이에요. 이 QString 형식의 translated message에다 저희가 선택한 selected cheer up message를 변환해서 넣을 건데, 왜 변환이 필요하냐면 역시 한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잘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from local 8bit라는 함수를 여기서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는 UI 하고 점 해보면 요 UI라는 데 안에 저희가 선언해 놓은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요소 이름은 여기 제가 좋은 말 하고 써놓은 데 위에 가서 보시면 오브젝트 네임이라고 해서 라벨 언더바 3라고 되어 있죠. cheer up message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UI.label cheer up message
하고 그 다음에는 화살표를 해서 set text 하고 translated messag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까지만 하고 또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온 프로그램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봅시다. 눌러보면 야, 이제 고마워라고 나왔죠? 그럼 또 눌러볼까요? 안 바뀌네요. 왜 안 바뀔까요? 저희가 아까 설정했을 때 이 cheer업 메시지 인덱스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변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처음에 정해준 0이라는 값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실행되는 부분이 이 꺽쇠에서부터 이 꺽쇠까지인데 이 안에다가 변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일단 따라해 보세요. cheer업 메시지 인덱스 equal cheer업 메시지 인덱스 더하기 1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이제 메시지가 요 값이 이 함수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냥 이것도 따라 하세요. % 하고 5를 해주면 이 cheer업 메시지 인덱스란 것에 5에 대한 모드 값을 구해서 즉 5로 나눈 뒤에 남는 나머지 값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정말 멋져, 너무 예쁘다 하고 다시 고마워로 돌아오게 됐죠. 이러면 이제 저희가 누르는 대로 계속 저 리스트 안에서 뺑뺑 돌면서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저희의 오늘 목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축하해요. 짝짝짝짝.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는 이제 저번 시간엔 그냥 설치하는 거니까 따라하면 되는데 오늘은 뭐 이거저거 직접 해보면서 하려니까 좀 복잡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Qt에서 원하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그널과 슬롯을 연결시켜줘야 한다. 두 번째, Qt에서 슬롯에 해당하는 부분을 C++에서 펑션으로 구현을 하면 원하는 부분을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세 번째, 데이터는 변수, 베리어블이란 걸로 저장이 된다. 네,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변수와 그리고 또 뭐 오퍼레이터 같은 이런 좀 C++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해보시면서 뭐 질문이나 또 잘 안 되는 부분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견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초보 영상 제작자가 다음 강의를 만드는데 또 많은 응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스비다냐.